중국 동포 통합 지원 사업 중국 문화 알림이 캠페인.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자, 오늘은 중국 동포 인식 개선과 중국 문화 알림이 캠페인을 하는 날입니다. 중국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인 중국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캠페인을 밖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중국 문화 이해 활동을 하면서 중국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먼저 넓어요. 되게 넓습니다. 도로도 넓고 도로가 막 16차선 이 정도 되거든요. 도로가 차가 들어가고도 옆에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예전에 상하이에서 살 때 버스 정류장을 찾으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 20-30m 가면 나오겠지 하고 20-30m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50m 정도 갔나?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100m까지 가니까 그래도 안 보여가지고 이거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니까 또 조금만 가면 된대요. 이띠엔띠엔 그러거든요. 중국말로 이띠엔띠엔이 조금이라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단 더 쭉 갔습니다. 갔더니 한 200m 가도 안 나오고 한 300m 갔더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조금 이띠엔띠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의 차이가 역시 중국이 땅이 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길이의 개념, 넓이의 개념이 이렇게 넓고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크고 넓은 얘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하는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붓글씨 쓰는 거를 할 건데요. 자, 붓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큽니다. 한 1m 정도 넘는 붓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붓으로 또 쓰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큰 붓을 쓰게 되는데, 자, 이 큰 붓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큰 붓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 보면은 공원이나 좀 넓은 장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큰 붓을 가지고 먹물 대신에 물을 여기 묻혀요. 그래가지고 바닥에다가 사람들이 뭐 단어도 쓰고 이름도 쓰고 문장도 쓰고 하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다 마르면 그 다음에 또 글자를 쓰고 하는데 아주 글자가 아주 명필이에요. 자, 저도 한번 제 이름을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묻히고 그 이름 석자 이렇게 딱 썼어요. 자, 오늘 원래 도우미들이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활동들은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붓으로 붓글씨를 쓰는 거를 한번 보셨고요. 자, 이렇게 큰 붓으로 쓰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이 캠페인을 할 때 나오셔서 작품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은 붓으로 부채에다가 글을 남기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작은 붓으로 부채, 대나무 부채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남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붓을 가지고 대나무 부채에 이름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작은 부채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저렇게 부채에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또 중국 마을에 북경에서 제가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고문화 거리가 중국의 도시마다 중심가에 있는데요. 북경에는 유리창이 있고 후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북경의 중심가에 유리창과 후통이 위치하고 있는데 유리창에는 골동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통은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 집들이,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리창 쪽에 보시면은 골동품 상가를 돌아다니면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고르면은 아주 좋은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물건을 사실 때 흥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흥정을 잘 하지 못하면은 물건의 비싼 값에 살 수가 있는데, 중국의 상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통 보면 흥정하는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은 얼마에 내가 가격을 제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흥정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지인이나 외국인인 것 같으면은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흥정을 할 때 잘 하지 못하면 비싼 값에 물건을 이제 주고 사는데, 근데 물건을 깎는다고 이제 깎았는데 자기가 만족하는 그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글씨 쓰신 거 보겠습니다. 너무 잘 쓰셨네요. 이제 명필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채로 글씨를 쓰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그 다음 활동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제기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제기는 찌엔즈라 그래요. 찌엔즈. 자, 한국의 제기는 근데 비닐이나 천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제기는 깃털로 만들어져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한국의 제기예요. 비닐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천으로 만들어진 제기도 있는데 일단 비닐로 만들어진 것만 보셨어요. 자, 그리고 중국의 제기 이렇게 깃털이 꽂혀 있습니다. 깃털이 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기를 찰 때 한국 제기도 마찬가지고 위로 발로 차가지고 올려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자, 중국에도 보면 공원이나 공터나 넓은 장소에 보면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남자도 차고 여자도 타고 같이 모여가지고 제기를 차는데 제기를 차는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사방으로 앞뒤 좌우로 제기를 보내는데 기술이 너무 좋아서 저도 제기를 좀 차는 편인데 같이 처음에 중국 제기를 차봤는데 완전 초보자 수준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제기를 재미있게 앞뒤 좌우로 잘 찹니다. 제가 한번 이 제기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탄력이 있고 소리가 쨍쨍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가요. 한국 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 깃털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명절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저녁 때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제기를 차는 거를 봤는데요. 연길에 또 제가 갔을 때 연길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그랗게 아니면 앞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기를 이렇게 함께 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같이 나오셔서 하늘 높이 이 제기를 함께 날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